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액체 엔진 연소 시험과 총조립이 시작된 가운데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젊은 우주 인재들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멀리 연소 시험동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에 장착될 액체 엔진의 9번째 인증 모델이 화염을 내뿜는 순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자력 우주 발사체로 오는 2021년 이곳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중간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과 인증 모델 총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젊은 우주 인재들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켓과 위성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나로우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는 100% 저희 독자 기술로 만들어져서 이제 발사체 기술을 저희가 독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 9,572억 원을 들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시험 발사는 2단계 사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산업들이 결국 우리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 2013년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우주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한 고흥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주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손은모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손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당 공천제의 폐해와 여당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화합과 상생으로 순천의 미래를 열고 시민추대 후보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 출마로 이번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돼 향후 후보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며 당선이 되면 호남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협치와 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놓였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 속에 이를 견제하는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거센 공세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지사와 22개 시장 군수 후보로 모두 23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의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남에서부터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실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평화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뤄왔던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14개 시장군수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특히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높은 전남 서남권에서 바람몰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정책에 대한 정당들이 함께 서야지만이 전남의 정치, 호남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전남에 단 한 곳도 시장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담양 한 곳을, 정의당은 목포와 곡성 2곳을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켜켜이
쌓여왔던 이 지역 적폐, 그를 엄호하고 거기에 기대어왔던 정치 세력,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무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분과 반발이 불거졌던 신안이나 순천 등 일부 선거구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에 단일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 맞서는 야권과 무소속 후보군은 오는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시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급식 제공과 재능 기부 등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육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한 곳당 최대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의 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며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전략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차원의 지능정보화 산업 창출과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템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기관은 시민 누구나 1인 제조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광양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청년 창의 공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버섯 재배사를 짓는 문제를 두고 몇 년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버섯 재배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태반이 노인인 주민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공사 인부들과 대치 상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4년 전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버섯 재배사 건립 공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섯 재배사가 실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한다 했으면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든지 자세히 할 거인데 버섯 재배라고 마을을 그렇게 기만을 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그것도 민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왜 군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서도 뻔히 태양광을 발전 시설로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의를 못 해주는가. 사업자 측은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을 고려해 버섯 재배사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태양광을 아예 계획도 없고 아무 지금 실체도 없습니다. 허가도 없고. 주민들은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버섯 재배사를 짓고 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창고나 축사, 버섯 재배사 등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민가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봄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늘했던 동해안 지방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강릉의 낮 기온이 23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 시간대에는 중서부 일부 지방과 영남 일부 지방에서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고요. 낮 시간대는 햇살이 강하다 보니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지방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 차츰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2.1도, 부산은 11.1도, 대전 1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3도까지 오르겠고 목포는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